숙박법.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 답답했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숙소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몰라서 손해보실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야놀자 변호사님들이 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출연해 주셨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야놀자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서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쇼킹하다고 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네. 직접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쇼킹. 굉장히 쇼킹하죠. 그렇죠. 네. 매우 쇼킹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객 실화야? 실화야? 정말 우리가 힘든 고객들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숙소를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고 와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또 평범하게 숙소를 잘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여기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그럼요. 말씀을 드려야 중요한 되겠죠.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숙박업 하면 진짜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고객분들 많잖아요. 퍼포먼스. 네, 여기 눈물 눈물 나는 나는 거. 방향으로다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또 꼽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약 한 달 전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펜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곳은 고객이 간단한 객실 정리와 분리수거를 하고 나가는 자율퇴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20대 남녀 4명이 묵은 객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집기에서는 물론이고 담배꽁초에 토사물에 거기다 이것까지! 무엇일까요? 뭘까요? 땡! 네, 시간 상품은 많이 없습니다. 드려요. 네. 바로 인분이라. 이분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너무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고객님한테 따로 연락드리는 것도 안 하고 되게 힘들게 치웠다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어휴. 또 이외에도 피범벅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투숙객 중에서 커플분 중에 한 분이 팔을 다치셔서 병원을 이제 인근에 있는 곳을 물어보시고 이제 떠나셨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객실을 가보시니까 이미 막 피가 세상에. 네, 한 바다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께서 비용 청구를 4만 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4만 원차 비싸다 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되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피가 얼마나 지우기 힘든데. 그쵸. 네. 그리고 이 피만 아니라 모텔에서 또 술, 음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와인을 드시다가 피같이 혐오스러운 또 비주얼을 완성해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커플끼리 투숙을 하다가 이제 싸움이 나서 집기들을 박살내놓고 오. 간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의 명백한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 화평님, 화병 나신 거 아니에요? 합격. 지금 제 이름 가지고 올리신 거죠. 안 받아주시나요? 네. 아니 우리 사장님들 대체 어떤 환경에서 숙소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런 고객님들로 인해서 또 사장님들도 예민해지시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쓰시는 고객님들도 의심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장님들께서 이런 숙소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오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발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쉬우실 텐데요. 기물 파손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투숙하기 전 해당 객실에 물품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객이 투숙하신 이후에 해당 물품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이나 CCTV 자료, 사실 확인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에 기물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객실을 정리하지 마시고 촬영이 이루어진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장 및 파손된 물품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통 고객이 투숙하시기 전 객실을 청소하고 정비할 때 객실 물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 두시면 고객이 객실에 입실할 시점에는 객실 물품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숙소는 객실 청소를 어떤 루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고객과 기물 파손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형사상 대응까지 감안하셔서 꼼꼼히 현장 및 증거 보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침착하게 현장 및 증거 보존을 한 이후에 해당 고객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파손을 알게 된 시점에 고객이 함께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대화를 녹취함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녹취하시거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녹취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대화에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녹음은 불법 녹음에 해당돼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대화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로만 사용하시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취까지 하는 경우가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매번 상주에 계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원분께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기물 파손과 같은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직원에게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리고 녹음한 대화를 법적 증거 외에는 제3자에게 유포나 공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오남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에게는 녹음 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생각보다 이 보상 비용이 너무 비싼데요? 그렇게까지는 보상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손해보증금 제도는 손상 비용을 사전에 청구해서 일종의 보증금을 받아두고 추후 객실을 점검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프리미엄급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고객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 보증금을 받아두고 있죠. 손해보증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손해를 입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적용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숙소 예약 비용 또한 높아져서 예약률 감소나 취소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또 사실 이게 심리적인 거긴 한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쓰고 올 자신감이 있더라도 또 비용을 먼저 보증금을 걸어놓는다고 하면 좀 두근두근. 네, 부담. 그리고 또 조심조심. 있죠. 네. 만약 이런 사전 예방책이 사장님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사후 대응책도 있습니다. 고객과의 합의가 잘 되면 제일 베스트지만 합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다른 법적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고의로 객실의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별도의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물 파손에 대한 고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충분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재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 역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고객이 객실을 아주 험난하게 사용하는 기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숙소 이불이나 뭐 집기 이런 데 대소변을 보거나, 말하기도 민망하네. 고의로 집기를 부수고 어지럽히고 퇴실하였다는 기사, 이런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써보셨던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될 시 형량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량은 피해자의 손해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벌금형, 크게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사안이 다소 경미하다 그런 경우에는 기소유예처 어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및 제369조 특수손괴에 대한 항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집기 파손 같은 경우엔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손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상상력이 막 발휘되는데, 펜션에서 술 먹고 열받아서 싸우다가 차로 펜션을 들이받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있죠. 네,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때 특수손괴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지적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고객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고객이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하실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기물 파손에 대한 고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고의가 아닌 이용 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는 해당되지 않고요.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상된 집기 비용은 물론 수리 기간 동안 해당 객실 영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업손실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고객님과 일단 합의를 하는 게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다. 그 합의가 좀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고객의 기물 파손이 고의나 이렇게 명확할 시에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피해 금액만큼 그냥 제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또 보증금 제도를 두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사후 예방책이라는 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형사상 재물 손괴죄 처벌이 가능하고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오, 깔끔한데요?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암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 뭐, 여기 다 써놨는데요. 네. 그리고 만약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돈 없다, 배째라 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뭐, 배째라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데도 있대요. 다른 의미로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게 있다고 또 해요. 채무 불이행자라는 걸로 금융기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서 대출 막히죠. 기존 대출 회수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째라 하다가도 알아서 연락 온다라는 카더라고요. 알아서. 네, 허평님이 제일 강력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내 주변 로펌 2편 아주 힘든 고객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으로 아주 쇼킹한 주제였어요. 저도 진짜 많이 놀랐는데요. 근데 또 오늘 다룬 이 사례들이 사장님들한테는 순한 맛이라는 방송용, 네. 비방용은 안 나왔다는 거. 그 숙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드리고자 이 정보 저 정보 많이 긁어서 전달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찼습니다. 네, 이번에 사장님들 이 내 주변 로펌 2편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사장님 숙소 오늘도 내일도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내 내 주변 주변 로펌! 로펌!